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청간 글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까 해요. 처음 하는 그 청간 공부니까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여기서 계속 덮어씌우고 업데이트를 추가적으로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한문 요거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무가 아니더라고. 글자 자체가 갑옷 갑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옷 갑자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목화금수 이렇게 목화토금수인데 목화금수로 계절이 변하면서 그 씨앗이 만들어지고 이 씨앗에서 새로운 그 생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싹이 얘가 이 한 점 돌파 뭔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기운을 지니는 글자를 갑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옷을 뚫고 나온다. 그러니까 씨앗을 뚫고 나오는 느낌이다라고 해서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에 위치가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개의 천간이 있어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개수 이렇게 되겠고 어, 토는 약간 중간에 연결, 중재자 혹은 그릇의 느낌이고 얘를 제외하고 얘가 봄, 얘가 여름. 네, 마우스로 쓰는 글씨라. 그 다음에 얘가 가을. 그 다음에 수는 겨울. 원래 그 어플이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쇳덩어리 경금 신금은 흰색이고 개수 임수 같은 경우는 회색이거나 검정색이거든요. 근데 이 글자를 이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맞춰 놓는 거라서 그냥 물 색깔, 바닷물 색깔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을목과는 다르게 순서가 맨 앞에 있어요. 그 생명이 시작된다? 이런 느낌의 글자라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뚫고 나온다. 뭐 그 나무가 좀 아까 좀 전에 그 사진에서 봤을 때 이 나무 사이즈들을 보세요. 나무 사이즈들을. 자, 뿌리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도 엄청 굵죠. 그다음에 나무도 어떻게 딱 솟아 있죠.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자체가 양목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기운을 지니는 목. 그다음에 을목은 음의 기운을 지니는 좀 그러니까 작은 나무, 그러니까 풀떼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 을목에 비해서 보면 좀 이 성향만 놓고 봤을 때 을목은 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나풀나풀거리고 좀 퍼져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간목은 그냥 이렇게 한 그루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엄청 큰 나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고든 나무를 상징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이게 쭉쭉 뻗어나가고 이런 거 자체가 좀 명예나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그 곧고 높게 이렇게 자라려면 뿌리도 어때요? 뿌리도 커야 되겠죠. 뿌리도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막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생각한 게 확연해지면, 그러니까 뿌리가 확 잘 이렇게 뿌리가 깊게 잘 박혀 있으면 그게 그 과정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나무도 더 그러니까 곧게 자란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확신해지면 그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해진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다 보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일을 처음에 할 때 기획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다랄지 기획, 그다음에 아이디어. 네, 마우스로 쓰는 글씨라 좀 그래요. 이거를 자 그럼 메모장을 세 번째 열어놨던 걸 좀 열어볼게요. 메모장이래 그림판을. 네,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만드는 영상이라 저도 막 헷갈려요.
좀 전에 이제 얘기했어요. 뿌리 깊은 나무? 뿌리가 깊다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확연해지고 이러면 어, 크고 곧은 나무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뿌리 깊다라는 게 뿌리가 깊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렇게 확신이 어느 정도 차야지 그 자기 자아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는데, 감목 나무 자체가 어때요? 그냥 나무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구부러진 대나무 뭐 이런 것처럼, 혹은 이렇게 풀떼기들 이런 것처럼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풀나풀거리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은 이게 고집스러워 보이고 약간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시작하는 기운이라서 뭔가 남들에게 인자하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남들에게 뭐 어질고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면 이런 것들이 조금 고집이나 조금 독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는 거니까 유년기 어린이들을 떠올려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은 되게 호기심 많아요. 그 미친 4살, 뭐 미친 7살, 뭐 맨날 이러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자나 그 어린 아이 자체가 간목의 글자의 특성을 지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것들이 그 호기심 자체가 결국엔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떠오르면 뭐예요? 뭔가 회사에서 보면 뭔가 기획하는 사람, 기획부서 요런 데 좀 어울릴 것 같은, 혹은 어, 건축이나 뭐 이런 거 전자제품 같은 것도 설계, 아무튼 뭔가 시작을 할 때 뭔가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뭔가 그려놓고 그 방향대로 가려고 막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어, 자, 여기에서 생각이 확신 생각에 확신이 들면 어, 고집이나 뭐 독선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떼기들 아까 그 간목과 을목은 그 난초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거, 뭐 태풍이 와도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퍼져 있는 이런 거라고 보면, 간목은 그냥 바람이 세차게 불면 구부러지거나 그냥 그 부러지는 성향을 지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뭐 이런 성향. 그러니까 자기 생각 확실히 든다, 저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간목하고 을목을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간목은 그러니까 씨앗에서도 한 점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뚫고 나가니까 약간 좀 단일성,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잘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을목은 바꿔 생각해 보면 좀 잡학다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다 좀 해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해보고 저것도 시작해보고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 간목은 그냥 내가 이제 필이 꽂히면 그걸 딱 하는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목화금수의 그 사계절을 해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이렇게 그 상생에 의해서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수생목이라고 해서 물의 기운을 이렇게 흡수를 해서 그걸 살아가고, 그다음에 그 오행이 계속 순환하는 것 자체가 물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봤을 때 그 씨앗 뿌리 속에 있던 게 나무를 이렇게 퍼지면서 그 나무가 확 커지고 이렇게 번영되고 이런 느낌이 화거든요. 커지고 뭐 번창, 팽창 뭐 이런 느낌이 화인데, 금 같은 경우는 그게 다시 또 그 이슬이 맺힌다랄지 그
나뭇잎파리에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물방울들이 응결이 돼서 다시 이슬을 맺히는 그런 느낌이고, 그 수는 그, 그 에너지가 이렇게 하나의 응축된 느낌? 근데 그 응축된 게 다시 씨앗으로 된 게 수고, 그 수가 다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감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을 지닌지 이렇게 생각들을 해봤고요. 감목 자체가 그 나무가 그 생장을 멈추는 시기는 그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감목인 사람들도 어, 계속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계속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발명이랄지, 그다음에 기획 파트 혹은 설계 파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아이디어나 기획이나 뭐 이렇게 설계된 것들이 남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그래서 교육 쪽으로도 이것들이 적성에 맞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남을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성격이 포악한데 남을 가르치기는 힘들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어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인자하고 어질하지 남을 좀 가르치고 아이들을 대하기가 좀 편하겠죠. 좀 까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육하기에는 오히려 그 수업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가 죽게 만든다라지, 그렇게 해서 효과가 별로, 그러니까 적성에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더라도 배우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얘기할 게 뭐 있더라? 아, 맞다. 그 목화금수 자체가 그 목은 봄이라고 떠올려 보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방위상 동쪽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지지에서 임묘진의 위치도 동쪽에 놓고 반대편에 서쪽에는 가을이 되겠죠. 가을하면 신유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쪽이 보통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의 기운, 사오미 지지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병화정화 같은 경우는 방위상으로는 남쪽이 되겠죠. 그리고 어, 그 신맛, 미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미각은 신맛,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장기는 장기는 간과 담이다. 이렇게. 그래서 목이 너무 많으면 간 다음에 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목극토니까 이제 목이 토를 극해서, 그러니까 목극토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가 나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영양분을 쫙쫙 빨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토해가 영양분이 없으니까 토가 좀 비실비실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토가 약해지면 토가 위장이나 비장을 나타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사주팔자 속에서 있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전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목국토. 그래서 토는 위장이나 비장인데, 그러면 내 사주에가 나는 토인데 뭐 간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간목이래. 그 목의 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장이나 비장 쪽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이미지나 혹은 그 스토리텔링이었나요 아까? 그러니까 간목의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아 얘가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야지 나무가 곱고 높게 이렇게 자라니까, 뿌리가 깊다라는 거는 내 생각의 뿌리, 생각이 확신이 들면 약간 고집이나 독선 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 간목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단일성, 고유성. 그러니까
한 가지 몰빵.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 여러 가지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를 뭐 할 수 있고 이런 성향이라. 그러니까 왜냐면 을목 자체가 작은 풀떼기니까 여러 개 이렇게 군락을 지어서 형성을 한다라고. 간목 같은 경우는 곱게 쏟아 있는 그 소나무,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계절의 시작 혹은 천간의 시작이다 보니까 어린이를 뭔가 시작하는 시기 항상. 그러니까 어린이, 유년기, 그다음에 당연히 걔네도 호기심 많을 거고 생각이 많을 거고 그 생각들을 아이디어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구체화가 되면 기획 단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획 파트에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뭔가 토목공사나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설계, 왜냐면 설계도가 있어야지 뭔가를 시작을 하니까. 혹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남한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간목의 성향은 당연히 잘 가르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르치려면 성격이 인자하고 어질다. 뭐 이런 성격이 바탕이 돼야 된다. 방위상으로는 동쪽, 그리고 그 미각으로는 신맛에 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장기는 간목은 간과 담. 그리고 그 이 어린이 호기심 아이들 뭐 이래갖고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게 목에 이상이 있다든가 목이 많다든가 아무튼 그래. 아무튼 신경계통이랑, 이게 얘네들이 아프면 신경계통에 그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람 되려나? 그러니까 간목이 잠깐 이거를 플러스의 목이니까, 지지에서 얘랑 이렇게 같은 성향을, 그러니까 양목이 되는 글자는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좀 곱게 솟아있는 나무긴 한데 아직은 좀 애기들 같을 수도 있고요. 뭐 오행 이렇게 막 어, 오행 계속 순환하고 극하는 관계들 떠올려 보면, 신경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목을 극하는 게 금극목이니까, 그 금의 기운을 많이 만나면 그 신경계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어, 이거는 이렇게 너무 많은, 아니다, 금극목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처음 생각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다 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첫 번째 거르는 작업을 했고,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정리를 해서 글을 쓴다랄지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뭐 약간은 좀 지우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살짝 기억,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다른 데서는 뭐 인자한 게 아니라 다른 성격으로 나왔다 그러면 괄호를 치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이렇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했고요.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잘못되었다랄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랄지 그럼 밑에다가 댓글로 써주시면 다음번 간목 영상을 만들 때 참고를 할 거고요. 네, 뭐 공부하는데 뭔가 아이디어나 뭔가 도움을 주실 간목분들의 많은 제보나 생각들, 의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